Good afternoon.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배상훈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그 박수를 안 학생처장 치시네. 맡고 박수를 안 있어요. 치셔. 박수를. 박수. Thank you. This is what I call gentleman. 예, 신사신데요. 이번 세션을 마련한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대학은 문 닫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학과 사회가 좀 더 긴밀하게 붙어야 할 텐데 마치 이혼한 것처럼 디보스 해가지고 대학은 대학대로 거대한 성을 쌓고 아이보리 타워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학하고 이 사회를 이 사회 속에는 비즈니스 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조금 더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특히 대학이라는 것은 진짜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에셋 자원 아니겠습니까? 사회는 대학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대학은 또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지는 자세를 발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각 분야별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를 선생님들을 패널리스트로 모셨는데요. 한 분씩 패널리스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학과 사회가 교육,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가장 잘 marriage,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례인데 그건 스탠포드 대학하고 실리콘밸리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닥터 김소연 네. 모셨고요. 어, 현재 스탠포드 대학의 Executive Director of Food Design Research 아주 특이한 것을 하세요. Food Design. 그래서 스탠포드 디스쿨을 매개로 해서 실리콘밸리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긴밀하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주실 분이고요. 그 다음은 대학 차원에서 산학 협력하면은 가장 잘하는 대학이 역시 한양대학교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에리카란 이름을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뭐 소개할 필요 없죠. 뭐 얼굴이 명함이시니까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대학의 사명이 교육이고 다음이 연구거든요. 그럼 R&D 측면에서 대학과 또는 사회가 또는 대학과 비즈니스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잘 콜라보레이션 하는 사례를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캠퍼스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명륜동에 있는 거는 인문사회과학을 주로 하고요. 하나는 수원에 자연과학 또는 공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수원 캠퍼스에 글로벌 수준에서 제일 큰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 산업을 하는 데가 바스프라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인데요. BASF. 바스프가 성균관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R&D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리서치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와 바스프가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연구를 매개로 대학과 사회가 또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케이스를 듣기 위해서 그 바스프 리서치 센터의 디렉터 헤드 마크 슈레더 선생님 모셨습니다. 마크 슈레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글로벌하세요. 독일 분인데 석사는 파리에서 했고 박사는 부다페스트에서 했고 MIT 하버드 가서 또 역할을 하시고 한국에 오시기 전에 또 일본에 계셨대요. 굉장히 글로벌한 You are such a global man. yes, yes. 마지막은 한국에서 한양대학교가 산학협력을 잘한다면 중국에서 가장 산학협력으로 뜬 대학은 칭화대학입니다. 칭화대학은 뭐 이름만 내도 얼룸나이들이 지금 현재 주석하는 시진핑, 주룽지, 후진타오 이런 분들이 다 칭화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사실 지지난주에 칭화대학교를 다녀왔는데 놀랍습니다. 어쩜 저렇게 산학 협력을 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칭화대학 사례를 좀 더 들어보기 위해서 Overseas R&D Management,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칭화대학의 R&D 매니지먼트 이렇게 매치메이커 해주는 그 부서의 디렉터 선생님을 모셨는데, Dr. 마준. 네. 저희가 한 사람이 나서 가지고 막 20분 쫙 얘기하고 뒤에 가서 입 다물고 앉아 있고 다음 사람 나가서 얘기하고 그런 포맷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분들에게 4개의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나라에서 대학과 사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대학과 사회의 관계. 두 번째는 대학하고 사회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barrier, problem. 대학이 사회에 잘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또는 사회가 대학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고요. 세 번째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한양대, 그다음에 바스프 그리고 칭화대는 무엇을 했는지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고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또는 policy maker, 행정가들에게 또 어떤 suggestion을 할 수 있는지 future development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고 이분들이 저한테 토킹 포인트를 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별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요. 우선 뭐 본인들을 소개할 기회를 먼저 쫙씩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요? Yeah, 그러면? you go 네. first. 네. 앉아서 Yep.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소형이라고 하고 제가 스탠포드에서 쓰는 이름은 소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탠포드 기계공학과에 이제 공학 디자인 프로그램 밑에서 있는 푸드 디자인 랩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웬 푸드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나올 음식의 모습, 그리고 주방의 모습, 그리고 레스토랑의 모습을 연구하고 그게 이제 미래의 가전을 만드는 회사들 또는 이제 음식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어떠한 이노베이션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시해주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학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기계공학과, 의대, 그리고 Is because my 심리학과, computer or what's caused? No. 네, 다양한 이제 그러한 이제 전공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우순 총장님. 네.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이제 대학 힘들다 그랬는데 대학을 잘 지키고 있어 했는데 여기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배 교수님하고 워낙 오랜 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 갖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ark. Good evening. My name is Mark Schröder. As you can hear from my accent, I'm originally from Germany. Dogil Salam Iyeyo. Yeah. But I've lived and studied in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I've seen a lot about the industry university interface. I've not only been a teacher in Japan for 3 years at the university. In my previous role in my company, I've been on the business side, on the R&D side, but also I've been leading a joint collaboration lab in Cambridge, Massachusetts, where we closely collaborate with Harvard, MIT, and UMass. And we've developed new ways how we can make a beneficial situation for industry and university. So bringing both together to make a clear win-win situation, and I'll be happy to talk about that today. Okay. Dr. Ma,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audience? Hi everyone. I'm Ma Jun. I'm a director of Overseas R&D Management Office of Tsinghua University, and also I'm the executive deputy secretary of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Committee. So in this role, I work closely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he foreign universities in terms of the promoting research collaboration with industry and the university. So every year we have about 400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80% of this collaboration come from multinational company. Thank you. 그 닥터 마준 선생님한테 좀 큰 박수를 드리는 거 저분 모시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Big hand. We welcome you. Okay. Thank you.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Please explain what kind of relation university and college have with social partners or community.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대학과 대학 바깥에 있는 파트너가 대체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렇게 첫째 질문을 드렸는데 The first question would go to Dr. Kim first. 네, 제가 있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은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심장부에 위치해 있고 사실 실리콘밸리를 탄생시킨 그런 이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제가 사실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와서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스탠포드를 처음 가게 됐는데 가장 이제 제가 놀랬던 점은 이제 그 이노베이션을 유니버시티에서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프로페서들이 다 퍼실리테이트 한다 또는 코칭을 한다 이렇게 아예 용어를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페서들의 그 역할이 한국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이거를 퍼실리테이트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하고 또 하나 제가 또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많은 클래스들이 혼자 그 교수가 가르치지 않고 티칭 팀을 이루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티칭 팀은 주로 이제 교수가 2명에서 4명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특성상 여러 학과의 교수들이 이제 그 팀을 이루어서 뭐 기계공학과, 철학과, 의대 이렇게 정말 맞지 않은 조합인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그 사실 뒤에 있는 배경에는 내가 교수지만 그리고 스탠포드 교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날리지는 계속 변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배워야 되고 학생들한테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졸업생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티칭 팀을 이루어서 계속 이제 수업 과정을 커리큘럼을 계속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업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이제 그 수업에 돌아와서 게스트 스피커를 하거나 또는 이제 다시 렉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제 선순화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네 이런 시스템이 스탠포드를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여기 오늘 HR 포럼에 있는데 정말 HR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What an excellent.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교과서에 의하면 옛날 교실은 교수와 학생이 vertical한 상황에서 교수가 knowledge를 이렇게 deliver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horizontal하게 행으로 있는데 교수가 코치하고 facilitator 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계속 험블한 자세로 내가 지식은 계속 변하니까 리사이클을 자꾸 듣고 다른 사람하고 팀워크를 해서 듣는다. 네. 너무 원더풀 아이디어예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수업에서 앉는 형태가 정확히 이제 원으로 앉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나 다 동등하고 이제 그리고 원으로 앉게 된 경우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굉장히 이제 눈을 맞춰가면서 이제 프로페서라고 이제 높은 단상에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학생들이 내려보는 형태가 아니라 똑같이 이제 동등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이 단화로 내려갈까요? 김우순 총장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배 교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저도 한번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어땠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대학이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의 창출소 뭐 이렇게 돼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대학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사회보다 조금 비교 위에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 그냥 비교 위에 있다 보면 협력할 생각을 그냥 한번 그냥 오면하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 비포 형태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시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교육이나 연구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나 이렇게 보면 지금 인더스트리를 보면 대기업은 인재를 글로벌리 이제 채용도 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그냥 입사 경쟁률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갔을 필요가 없어도 좋은 인재들이 오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은 이제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큰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대로 독일 같은 경우 여기 계시지만 중소기업하고 한 90% 정도 대기업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아시는 대로 폴란드나 아니죠 핀란드나 이런 쪽 보면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어느 대학을 졸업하든지 간에 한 10년 졸업했다? 그럼 테이블표가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 중소기업들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도 워낙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냥 좋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산학연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특히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란 관점에서 초연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다 사회로 나가잖아요. 박사학위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 나가니까 이게 학교 안에서의 이 산학협력, 산학연계 교육, 산학연계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교육 혁신 얘기할 때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 환경이라는 거는 재정 투입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라운드 형태로 바꾸자 뭐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교수자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 특히 연구 중심 대학일수록 교수님들한테 그런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수 뭐 승진 승급할 때 결국 논문이라고 하는 이런 가중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대학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그게 이제 행정하는 본부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양대학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리겠고요. 좀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 요즘에 소부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일의 소재 부품 장비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히든 챔피언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히든 챔피언이 세 가지 조건인데 전 세계에서 3등, 자기가 속한 대륙에서 1등, 레비뉴가 5 빌리언 유로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히든 챔피언이니까 퍼블릭한테 알려지면 히든 챔피언이 아닙니다. 근데 퍼블릭한테 안 알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소부장이기 때문에 퍼블릭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부제품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부품 소재 이런 걸 다루는 히든 챔피언이 전 세계 2017년 기준 2,73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8%인 1,307개가 독일에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유럽의 맹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 소부장을 잘하는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시간 조금 써도 되나요? 괜찮네. 그 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여러 필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학습 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마 일학습 병행자는 학교들 계실 텐데요. 그 일학습 병행제를 가져온 게 뭐냐면 DHBW 그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온 겁니다. 듀얼 홀슐레 바텐뷰텐베르하고 바텐뷰텐베르 주에 있는 일학습 병행제인데 거기 현재 12개 로케이션에
3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긴 방학이 없어요. 6개월씩 학교 들어왔다가 인더스트리 갔다, 학교 왔다 인더스트리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거기서 결국은 한 10,000개 정도의 파트너 기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 파트너 기업들이 보면 다임러 벤츠, 보쉬, 딜로이트, 코카콜라 여러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경영이 한 반을 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결국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양은 갖다 놓을 수 있는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모양만 갖고 온다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긴 전통이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때 마이스터 제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이식한다 그래서 이식이 되지 않고 이식하면 결국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을 도려내고 갖고 와야 이식이 되는 건데 거기 자꾸 덫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 때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벌써 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뒤에 또 답할 거 많이 있어요. 네. 예, 자연스럽게 이게 뭐 독일을 선전해 줬어요. Advertise German. Mark Schroeder, your turn. So maybe I have nothing much to add to this. No, Thank you very you much. may add more. So basically in this round, my role will be here to have the industry hat. So if you look closely, you see a hat, and it's the industry hat. So in my life, I've worked really closely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industry and university, as I mentioned earlier. And I had a close look on how, why is industry and university collaboration so different in the different countries like Germany, France, and US, and now Korea. And I think if I look back at when I was a child, my father and my mother, both teachers, my father at university, my mother at school, the school is kind of an open place. The university, my parents would go in the evening after dinner, they would hold hands and go to the university because there's been an evening lecture. And being at the university is just, people would come and they would sit in the canteen and have lunch with the students and engage in discussion. So I've really seen the distance between society and university quite different in the US and Korea. So to me, as a German, it's been very close and was very open. Doors were open. You can go in. Still, in old days, the professor, like, he would be still, if he goes to the doctor's office, Professor so-and-so, please come to the room. And everybody would be like, oh my God, the professor is there. So there is still a little bit of distance, but that's melting away. So I think it's very easy to approach university professor or teacher now. And I've been thinking, what is the reason? And I think one big point is in Germany, education system is for free. So even higher education does not cost much. And one reason is really we pay a lot of taxes, and all the basically all education, school and even higher education is paid for. So I think the high tuition kind of makes it difficult for everybody, for every member of the society to participate in higher education, and that generates some kind of a barrier. That's one of one reasons that I've seen. But that's one point where I see big differences. But I see also quite a lot of similarities when it comes to how universities engage with communities. So for example, the university, obviously professors, the groups are interested in finding a job for the students, getting research projects, getting funding. On the other side, industry is interested in hiring, interested in licensing some intellectual property and so on. But I've seen that work really well if both sides trust each other, and I'll talk a bit about that later, and really make it a win-win situation that both parties can profit a lot. But what I will today focus on is how do we collaborate with respect to research and development. So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so I really like how university in Germany teaches and is open.
But when it comes to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or groups are quite closed. They want to do fundamental research. They want to find a way to fly at speed of light. Very long-term projects, often together with the EU and multiple members and huge projects. It's too complex and nothing works. Sorry, I really don't like that way. However, in the US and in Korea, I've seen this collaboration. Hey, let's solve a problem together. And that close interaction, learning from each other, is one thing I really like about both US and Korea. And I hope Germany would do the same. So you can find good and bad on both sides. But one I really wanted to do is, my key opinion today is, you see at top i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doesn't matter where it is, at the university and at the industry, there's this hunger to solve a society-related problem. And that's, for me, the best way to make research if it's society relevant. Because then both the industry and the university, they have a benefit, and it becomes a clear win-win situation. So solving a problem that has to be society or industry is part of it, industry relevant. And the top institutions, if you go into Harvard, MIT, they are hungry. They'll tell me, Mark, what is your big problems you have? We want to help you solve it. And that's something, it doesn't matter which country, it's about distinguishing the top institutions from the mediocre ones. I'm very sorry if your university is not hungry, but maybe you can drive that. Thank you. 오케이.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말씀 좀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국 대학도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오픈 유니버시티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학습하고 갈 수 있게. 그 얘기 조금 나중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Dr. Majun, your turn. Thank you. So my observation for Chinese education system, I think that for the very young kids, they have 9 years free education. That's government regulation. So every kids, they have to go to the primary school. And for the 9 years, they don't have to pay. So everybody can have this equal education. So I think that's the one observation from school and the society. And the second is that for the Tsinghua University, and we graduate every year more than 3,000 these fresh students to society. So I talked to Professor Bei in the lunchtime. Every student got 6 offers from their pocket before the graduation. So every multinational company, state-owned company, private company, they all want the students from Tsinghua University. So our students, they don't worry that they cannot get a job after the graduation. They worry about where they should go and which one is best for their career development in the future. And the other, I think the second one, our research collaboration to contribute to the society. As I said, we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industry. 40% of our income, research income, come from industry. We work with global companies like Siemens, Intel, Boeing, all these famous... BASF? Also, yes, BASF. And all these multinational companies, and also we build the academic network with the first-class universities. We work with Cambridge and Oxford, and also the Waterloo. So this connection, in order to conduct frontier research,
also in order to apply our research achievement into real products. So the company, they all want to work with Tsinghua University. So they know Tsinghua through workshop, a conference like this one, and through the publication, through our graduation students, and through many, many channels. So we are, my office, are very busy to receive all these guests from all over the world. So our mission is to how to facilitate with our professor with the demand from industry and from the foreign universities. And also, we work closely with the local industry. For example, we have a joint institute with Shenzhen government. So this joint institute, in the past 23 years, we have 2,300 startups. That's a huge number. So these startups, they recruit a big number of these workers, employees. So they promote local economic and promote the local science development. Also, we have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Committee. This committee will provide tailored service to our member industry companies. So all these ways, we work closely with society, serve the society,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ank you. 제가 잘못된 패널들을 모신 것 같아요. 조금 글루미 사이드 오브 픽처, 좀 어두운 면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 훌륭한 케이스들만 오셔가지고 Nobody said about gloomy side of pictu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what might be the barriers or problem? 이번에는 그러면 김우승 총장님 먼저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자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각자들은.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에코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열심히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각자가 공동의 목표를 해서 열심히 같이 해야 되는데 각자들은 정말 발팀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대편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하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쪽에서 안 할까? 네?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산과학의 산학연계 교육이나 이 연구 쪽은 정말 에코시스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를 공동의 목표를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업과 관련돼서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각자 세크리파이스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DHBW만 봐도 1974년도에 스투트가르트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력이 없다. 그래서 다임러 벤츠하고 보쉬가 하고 또 SL이라고 하는 회사가 모여가지고 주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보면 그 큰 기업들이 그렇게 인력 양성 쪽에 다가서나 이렇게 보면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다임러 벤츠의 인력 담당 그 부사장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그 일학습 병행이라는 걸 벤츠가 하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자기한테 오려고 노력을 한대요. 거기도 대기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독일의 기업에는 가지 않겠냐. 그래서 퍼블릭 서비스 개념으로 하고 자기가 보드 멤버에 들어가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이 각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에코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거 좀 계속 좀 얘기 드려도 되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스킬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킬 미스매치 같은 것들이 2016년도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취업자 통계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회사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뭐냐면 다 그게 직무가 맞지 않아서 나온다는 게 49%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학교에서 산학연계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죠. 또 한 가지 기업 측면에서는 뭐냐면 OJT를 대학의 몫이라고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항상 대학에 컴플레인을 할 때 이 학생들 졸업해서 들어오면 신입사원들 보면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간이 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처럼 복잡하고 할 때 저는 오히려 대학 교육이 백투더 베이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융합 얘기 많이 하지만 소위 융합이라는 게 과목 융합을 해서는 융합 인재가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잠옷 과목 이 과목 듣고 저 과목 들었다 해서 그걸 융합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우리 딥러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딥러닝이라는 게 뭡니까? 머신러닝을 가속화시키는 게 딥러닝인데 결국은 딥날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초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쉘로한 거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융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야의 고수들이 만날 때 저는 융합도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에서도 산학연계 교육 당연히 시켜야 되고 전공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때 산은 소사이어티를 다 포함시키는 산이어야 다 된다는 생각. 어느 전공이든지 간에 다 자기에 대한 문제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또 시간이 넘어서 그냥 그만할까요? 네. 네. 할 말은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좋은데 그거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광고. 그것처럼 사실은 조금 있다가 좀 시간이 남으면 또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것 같고 맞습니다. 기업은 대학에다가 약간의 짐을 떠넘기고 또 대학은 약간 나몰라라 하고 이게 한국 대학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독일 사례가 훌륭하다. Mark, we have a German expert here. You have to be careful of. So Mark, Dual apprenticeship. Dual apprenticeship. I was talking about 일학습 병행. Yeah, yeah. So you're the dual apprenticeship. I like that approach a lot. Yes. yeah. So Mark, So my view on this is, we're talking about now where's the ill functioning of that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and, or I will take the part of industry and universities or academia in general. I generally think it's doing quite well. And in Germany, you mentioned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nd some universities, like in Stuttgart, you mentioned, are sticking out. But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It's not spread out yet fully. And actually, in Germany and US, I see a controversial trend that universities say this is our job, curricula. The content of what we teach is ours. It's kind of maybe going even back to the ivory tower, and that's something that we've experienced quite a lot, especially with renowned university. And I mentioned earlier, I've been in Cambridge, Massachusetts. We said, why don't you listen to what we are talking? Because we hire from an engineering department. Industry hires 80% of the graduates. Why not listen to what would be beneficial for them to learn, that they can strive, that they can actually have a great career in our companies? And I've seen a lot of reluctance and even resistance to listen to that. And I think we have to push harder and advertise the positive examples. I think in Korea you're making a good start. I've seen in a couple instances that there's even joint faculties between industry and university being built now. So these are very specific engineering topics like semiconductor processing. But I think they've so far been quite successful,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should be we should have more. But we also have to be careful. So it has to be a great balance between. So if the university does exactly what industry wants, it will be
too focused, and probably some base knowledge will be left behind. So I think this has to be a good balance, and I think we'll find that balance to a very good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nd really openness to talk about curricula. When it comes to collaborations, I see the problem that there is still some distrust. So I've seen it many times in university. Industry is coming to steal our ideas. Industry is not paying us well enough for all the great research we are doing. On the other hand, my company or my colleagues sometimes will tell me, Mark, we're giving them so much money and they're working on their own projects. So on both sides, there's a kind of a dishonesty. And I think it's really crucial that we point out where is the dishonesty and overcome this part. And I'll talk about that a little later, because sometimes really industry has misused resources at university, doing some extended workbench projects, I would call that, where basically somebody in the US, a team got fired and, let's have the university help us with that project. And it's not the work that should be done at university. And because of all this, there's some kind of a mistrust. And so in general, I don't think it's ill-functioning, but we really have to overcome a few methods, procedures, and all that are completely outdated. Yeah, some of them is really old-fashioned, us and them and all that. So if we overcome that, I think we can build a right, good partnership. Yeah. Thank you. 시작할 때 그 마크가 자기는 인더스트리, 산업계 보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겠다 했는데 제가 금방 들은 것 중에 귀에 남는 게 그 커리큘럼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인더스트리 피플이 얘기하면 교수들이 reluctance, 주저함, 좀 더 나가서는 resistant, 거부까지 한다. 이런 말이 조금 귀에 들려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dishonest, 기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의 own 프로젝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좋은 케이스도 말씀 주실 것 같고. Dr. Majun, what might be the barrier or problem? Okay. So because I'm responsible for the research collaboration, I will speak on the research collaboration aspect. So I think when university collaborate with industry, the one issue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is different goals. So university, the goal is to train students with the most frontier technology and to train our talents to work for the society. And I think the different goal and I can say different culture from industry to work with university is to leverage the research resources to make the best and the low cost their products. So because the different culture, the university will encourage professor or promote the professor to do the publication. And so that's the professor's mission, to publish and to disseminate knowledge, the new knowledge. And if they collaborate with industry, so the industry want, before the publication, they should apply the patent first. So that's the conflict between university and the industry. So one side want publication to let more people to know the frontier knowledge, and the other side is want to withhold, so until they get the patent applied. Sometimes if the professors themselves don't know much about the contract, the agreement terms, so they may go to conference, they speak what they want to speak, and they publish the papers without let their counterpart know they are going to publish. So I think the cultural difference will cause the problem. So sometimes may end up with the court.
So I think in our university, we should let every professors or researchers know about what the contract agreement stipulate the term. Thank you. 그렇네요. 우리 되게 이제 대학들이 대학 평가에 민감하고 평가의 핵심 지표가 publication이고 제가 가끔 김우순 총장님 만나면 총장님께서 대학은 작가만 양상한다. 김 작가, 이 작가, 박 작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 글쎄요. 네,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하고 이 컨트랙을 맺으면 인더스트리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cultural difference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대학과 인더스트리가 서로 원하는 것이 좀 매치가 안 된다는. 실리콘밸리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이제 이 온도차가 다르다기보다는 너무 인더스트리하고 학교하고 가깝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또는 취직을 하고 이제 그 이코시스템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적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셀럽들이 사실 이런 스타트업 파운더들이고 이렇게 뭐 저커버가 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이런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 기다렸다 사인을 받고 이제 그런 셀럽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화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이노베이션이 오버 이노베이트 됐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연구, 쓸데없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제 사실 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푸드 그 제품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한 정말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 한 2년 반 전 얘기예요. 그래서 주설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고 여기에 정말 베스트 엔지니어들 그리고 가장 좋은 펀딩, 이제 구글 벤처스에서 투자를 했고 코카콜라 전 임직원이 나와서 이제 가장 좋은 주스 주스 기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좋은 컨셉, 뭐 여기는 구독 시스템, 그다음에 네스프레소 같이 이렇게 파드로 만드는 모든 좋은 그 컴포넌트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격은 뭐 700불이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도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제 이게 나오기만 하면 다 팔릴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기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 주서리에서 만든 이 주스하고 이제 손으로 짠 주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손으로 이거를 주스 그 팩을 짜봤더니 훨씬 잘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웃음거리가 되고 그 몇 밀리언 그 사실 펀딩을 받고 이제 최고의 VC들이 투자한 그 회사는 이제 그 제품 출시 전에 이미 다 자기네 잘못을 시인하고 셧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버 이노베이트 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유니크한 문제고 이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다. 우린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이제 마인셋이 하나의 족쇄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펀딩이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에 이제 이제 그 리서치 그랜트도 아니고 리서치 기프트, 도네이션을 하겠다는 회사가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교수들이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너무 상업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프랙티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문제들을 푸는데 그런 리서치 펀드가 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수도 되게 레이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보이고 베이직 아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프론티어 knowledge 그리고 베이직 사이언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재단이라든지 그런 연구재단에서 주어지는 굉장히 큰 문제를 푸는 그런 펀딩에서 많은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데 스탠포드의 문제는 이제 너무 상업적인 문제를 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교수 자체도 이제 거의 CEO처럼 이제 랩을 운영하고 스타트업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너무 상업적인 이제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스탠포드는 over innovate.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넘친다. 그리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뭐 we can solve every problem. 우리가 모든 프로블럼 다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 아까 마크가 얘기할 때는 또 교수들은 너무 펀더멘탈하고 롱텀한 것만 얘기한다. 양쪽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다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Mark, you are heading the BASP in SKKU. Would you tell us about your story? Yes, About sure. BASP? Yes. And as I mentioned earlier, there's two main problems we have identified. One is there's this distrust between the two partners, and another one is that what was that? That there's this kind of silo feeling. You know, we would like to give an input on the curriculum, but it's not listened to. But there's many more than that. For example, choosing the right project. We mentioned that earlier, and we found a way how we can actually solve this problem. So if you think about from an industry standpoint, the professor would propose a project usually too far away. My business colleagues will tell me, Mark, we're never going to make money with it. If that's chosen, the project won't work. On the other hand, if I ask my engineers in the company, what should we work with university? Often it's this extended workbench, like a little too short-minded, it's just a process optimization, and then the university is not interested at all at doing this project. It's very simple. The solution is to find a project where both sides are equally excited. It's so simple. The mechanism how to go there is a little bit more different, more difficult, and I can maybe explain to you later on. It's not that trivial, but clearly it's not proposing a project. It's through discussion, through discussing what you want, what are your needs, what are your goals. Then identify a larger area and then go to the point to have a project that has clear goals, because also just doing too broad does not work. But we haven't found a mechanism how we can find the project that's equally exciting for both partners. And that's the key to find the right project. Number two, choosing the right partner. If you think about a big corporation like BASF, I don't know if you know much about BASF. We're one of these kind of hidden companies. We don't have a final product in the market. We're the largest chemical company. I hope we're the greenest ones. Many consumers don't know about us. But we do, every year, we do 600 projects all over the world with university, every single year. And if you consider that from our standpoint, these are more than thousands, 2,000, 3,000 people working on, I would say that's advanced research. That's not the standard research we would do inside, it's the research that's beyond that. These are thousands of people, and in the past, they've been scattered all around the globe. We would do a project with Tsinghua, we would do a project with MIT, we do a project with SNU, SKKU, and there is no connectivity between them. So we have started bundling that. We've started selecting key partners, like in the US, that's in the Cambridge area, Harvard, MIT, UMass, all in walking distance. We can, and then we bundle, put more projects there, and then we can use the synergies. Same thing here in Korea. We've put our location, we put a research center at SKKU. So we have a presence there now, and then have more projects here and neighboring SNU. And then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cademic industry collaborations among each other can work on each other, and then you can take things to a next level. You can start using synergies between the partners. Some universities have a very different view on looking at a problem. One is more the engineering view, the other one is the science view, and then the industry partner has a third angle. And from these three partners, you can really solve the problem faster and with a better solution. So that's what we've been doing.
And I have to also say that we try to execute projects differently. Whenever we have a project, it's not the university who should lead alone. It's not the industry should. I call it the dual PI for principal investigator, dual PI approach, where the key expert from industry and the key expert at the university, usually the professor, lead the project hand in hand and make it work. So that's really been successful. And then the third, last but not least, very importantly, it's important to build a framework that generates trust. Usually if we work with universities, and I think Tsinghua University is a positive example, but other universities, it's been a nightmare find a contract base where we can work together, because legal departments start discussing before we even know what we want to do. So what we've started now is building a structure, building a framework between those on each side who want to work, the professors, the strategy groups, on our end also, the key experts, the strategy teams, sit together and design first upfront how this collaboration in the general terms should look like. What are our key goals? Tell me what are the top 5 things you want to achieve, top 5 goals on each side, and then manage it. And then at the later stage, we get legal people in, and then they can build the right structure. So that has really generated trust, because now on each side we know if we do this project, this is how much it costs, this is where the IP is going, this is how we publish. All of these non-technical parts are pre-decided, and then we can run projects quite quickly and with full trust, because the system is easy to understand for everybody, and it can be employed right away. And this is what we've started in the US and in Europe, and we are now starting also here in Korea at SKKU. 예, 모두가 신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고 좋은 파트너를 잡고 법률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 서로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먼저 프레임을 먼저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Next, Dr. Ma-Jun, what makes Tsinghua stronger? I agree with Mark's comments a lot, and the solution Tsinghua provide is that we firstly find the common interest area, which we have the same goal in this collaboration. For example, we work with industry in sustainable future city, smart city. So in that area, that both sides has the same goal to lead to the same way. So in this aspect, so we can work closely in this smart city of future, sustainable future city, or climate change on this topic. So because this topic is both interested and there's less conflict. So that's the one way we do. And the second way for this industry interested profit making topic, after we sign the agreement, we will train our professor to let them have the knowledge about what the term restrict. So for example, before your publication, you have to submit your paper to the company and to get company consent. So we have this training course. Is one way. Another way is we will write down in this application form. We have this approval form. In what is the keyword for the professors? They are aware of where is the key track, so they don't have to make into the track. So I think that's the 2 ways that we adopt technically at Tsinghua University. Thank you. 닥터 마준이 그 매니지하는 데가요, 이렇게 외국 글로벌 기업에서 칭화대학에 뭔가 기술을 잘 아는 교수를 찾거나 랩을 찾고 싶을 때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리아종, 연결하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오피스가 있으면 좋겠다. 바깥에 니즈가 있고 안에 엑스퍼트가 있으면 양쪽을 이렇게 매치메이크 해주는 그런 역할을 글로벌 수준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야 저런 건 우리 대학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Now, Dr. Kim, you can talk about your food design lab. Right? 그 푸드 디자인에 예, 대해서 아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엮어서 인더스트리하고 할 수 있었죠?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계공학과에서 왜 음식을 다뤄야 되는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탠포드가 사실 이 그 스탠포드의 저력은 그 사실 이런 새로운 전공, 새로운 토픽을 받아들이고 이런 그 기존의 이런 뭐라고 하죠? 그 디파트먼트의 사일로들을 조금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야. 이런 마인셋을 조금 깨려는 것들이 교수도 페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정신이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많이 해라. 그래서 작은 실패를 일찍이 경험해서 결국은 실패해서 배우고 리플렉션하고 나중에 성공을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교수도 똑같이 이제 실패할 수 있다. 그러고 다시 배우면 된다.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커리큘럼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4학기인데 매 학기마다 그 과목을 다 바꿔요. 과목을 새로 디자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할 과목을 미리 학생들 그리고 티칭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학생들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커미티가 있어서 이 교수뿐만이 아니라 티칭 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티칭 팀이 이제 내놓는 그 다음 커리큘럼이 과연 그 다음 학기에 채택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보팅을 하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가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도 학생들이 이 교수 잘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 과목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HR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스트래터지죠. 이제 360도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학교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하고 학생이 고객으로 이제 생각하고 교수도 늘 이제 고객을 대하는 자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이제 바꾸는 거고 예전에 제가 학부를 이제 한국에서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 선배한테 가서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를 달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했는데 스탠포드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매 학기 이제 교수도 계속 새로운 이제 과목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스탠포드 가서 교수할 수 있을까요? 매 학기 바꿔야 되고 학생들한테 모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사람 이름이잖아요. 서부에다가 스탠포드 C가 만들면서 좀 프랙티컬하게 보다 더 사회와 그 인더스트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일로를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 디파트먼트 벗어나서 마음껏 융합할 수 있게 하는 거. 한국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김우순 총장님 그래서. 부럽네요. 스탠포드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 SMC라고 혹시 아시나요? SMC 어떤 거 떠오르세요? 삼성 메디컬 센터 안 떠오르세요? 그게 스탠포드로 가면 스탠포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입니다. SMC. 거기에 현재 기부금이 32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HMC 아세요? 한양 메디컬 센터예요. 저는 현대 모터 컴퍼니고 여기 미국으로 가면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입니다. MC를 쓰는 두 대학이 있어요, 미국에. 다른 대학들도 다 기부금 관리하는 데가 있죠. 근데 현재 HMC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한 44조 기부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앞으로 이제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뭐 이공계 같으면 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부럽고 아까 이제 그 오버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양이 찰 때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 그 아까 제가 이제 연구 쪽은 뭐 다른 또 많은 일이 있어서 교육에 좀 얘기 드려보면 학생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9년도 4월 10일 날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넷플릭스가 이제 디그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용할 때. with 디그리, without 디그리예요. 단 하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스킬셋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이 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또는 직무 경험을 했냐. 그걸 어떻게 하지? 학교 안에서 하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뭐 아까 팀 티칭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산학연계 교육을 코스웍에서 16주 교수웍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워터루 대학이니 뭐 외국 대학들 보면 그게 코업이에요. 코오퍼레이티브 에듀케이션.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현장 실습입니다. 근데 오늘 현재까지도 대학에서 다 어떻게들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무슨 기사를 봤어요. 그때 뭐 전문대 총장님들이 이제 하셨는데 기업을 골라달라. 또 기업 그거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46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7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현장 실습은 1973년도에 서울대 공대 학생들한테 문교부에서 4천만 원의 돈을 줘서 15일에서 30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6년이 지난 지금도 열정페이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돈 받아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정부 사업비 가지고 학생들한테 돈 주고 기업체 내보내고 기업체에서 실습시켜주는 분한테 실습 지원비까지 줘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돈 대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부에서 주는 거 없고 기업에서 주는 거. 미국에 있는 코업, 워터루 대학에서 하는 코업들도 다 학교와 학생과 기업. 아까 우리 마크가 얘기한 대로 좀 플레이어들이 엑사이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참여하려면 연구도 학생, 기업, 대학이 세 구조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여러 가지 서포트하고 규정 만들어주고 하는데 돈 지불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다 돈을 갖다 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놈이 된다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놈이 된다. 아시는 대로 지금 현대자동차도 이제 공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 있는 사람 뽑겠다. 제너럴리스트가 필요 없고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바로 직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양대 뭐 여러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각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클래스 안에 산학연계 교육의 직무 전문성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인더스트리 카플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에요. ICPBL. 여러분들이 icpbl.한양.ac.kr을 지금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문제 다 있습니다. 다 해놨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시는데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것이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 경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쉐어링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AI 전문가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쉐어링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좋은 AI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요새 그 5G가 있어서 텔레프레전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전스도 치시면 한양대학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우디에다가도 이제 수출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쉐어링 에듀케이션을 하는 것들이 오늘도 이게 다 같이 쉐어링 하면서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해보면 좋고요. 아까 ICPBL은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140개의 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있으면 한 8천 건의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심이 나시면 백금보다 순금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면 여러 자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icpbl.한양.ac.kr 제가 명명했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2016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어떻게 이럴 번역- 땐 박수 한번 또 치셔야죠. 네. 심심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네, 조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백금보다 순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다. Right now. 네, 자, 저희가 거좀 끝으로 달려가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남았고, 제가 또 여러분이 주신 질문을 여기 드려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문은 이제 3분씩 드렸는데, 3분. 네. 예, 2 to 3, 그러니까 2분에서 3분 strictly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계시다면, 또는 시진핑이시다면, what might be your suggestion? So tell your suggestion, recommendation, Dr. Majun, Suggestion for what? for more productive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Okay. Or tackle the regulations, something like that. Tackle regulations, Ministry of,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Yeah. Okay. So I think China is extremely situation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very important. So I remember that about 20 years ago, the government promote technology transfer. So we have more than 300 technology transfer agency come up, specifically do the agent service. So at that time, not much people from university know what is a technology transfer. So these agencies provide training course, provide experts, and provide facilities to our university and to all this industry. So after this effort, our technology transfer rate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nd our university launched a program to promote this technology transfer recently. We have this incentive policy to give 70% of royalty from the technology transfer back to the research team. So after this regulation, our technology transfer office become very busy because a lot of professors, they are interested to do the technology transfer. So I think the government to issue incentive policy is one effective measure to promote what they want to promote. Thank you. 기술 이전이라는 거죠. 근데 70%를 리서치 팀한테 돌려준다니까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돌려주는지. 우리가 7대 3, 노하우는 7 돌아갑니다. 아, 예. 그다음에 IP는 6대 4입니다. 6이 개발자로 갑니다. 네. 그런 건 차이 없습니다. 자, Dr. Kim, what might be your suggestion? 네, 그 마지막으로 펄시 메이커하고 러 메이커에게 이제 서제스트를 하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을 러 메이커라고 그러고 이제 행정을 만든 사람을 펄리시 메이커라고 하는데 스탠포드에서 사실 되게 재미난 그 디자인 랩을 런칭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제 러 디자인 랩. 그래서 이제 러 메이커들, 펄리시 메이커들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이 원웨이 위에서 아래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너럴 퍼블릭하고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작은 문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잘못된 점을 국가가 알려줄 수 있는 점이 있을까?
또는 내가 벌금을 내면서도 내 잘못을 시인하면서 정말 내가 스스로 벌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이런 굉장히 작은 이제 학생들의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주차 그 위반 딱지 그 내는 게 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았을 때 너무 자기가 당한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저희 러스쿨하고 행정대학원에 얘기를 해서 이 Policy Design Lab, Law Design Lab 이거를 런칭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만드는 분들,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디자인 띵킹을 배워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디자인을 할 건지, 이제 역시 고객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니드 파인딩을 같이 하고 이제 저희가 그걸 하는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김 부총장님, 네, 자 기회 드릴게요. 대통령께. 예, 일단 겁이 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이 100% 온라인 마스터 프로그램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0% 온라인 마스터 프로그램. 지금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는 현재 7만 한 3천 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물리적으로 산업체에 계신 분이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제공하는데, 조지아텍 같은 경우도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지금 현재 114개 국가에서 8,664명이 지금 등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냐면 석사학위 받는데 7,000불이에요. 그리고 그 7,000불도 완샷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크레딧 들을 때 그 크레딧에 돈만 내고 어큐뮬레이션 돼서 리ኳ이먼트가 되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 졸업장이 오프 캠퍼스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표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차별화를 하면 누가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MBA, 보스턴 같은 경우도 MBA를 100% 온라인 합니다. 지금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페이스 미케니컬 엔지니어링도 100% 지금 온라인 마스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규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반 대학원에서 그 100% 온라인 마스터 프로그램 하려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교과목 수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총 개설학점의 100분의 20 정도만 원격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졸업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졸업 이수학점의 100분의 20까지만 원격 수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뭐 변종이라 할까요? 이런 형태로 지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이거 100% 다 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거기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 어느 기관에서 인증에 대한 건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는 산업체에 계신 분이 그 디그리를 받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거기 가서 왜 하겠습니까?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건 시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정원외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외로 해서. 근데 그 조지아텍 같은 경우는 거기 사이버 유니버시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캠퍼스 내에서 하는데, 강의를 다 누가 하냐면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그 엑스퍼트들이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규제를 하나 좀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 뽑을 때 다 토플 스코어 이런 거 다 요구합니다. 유학 갈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다 좀 맡기고 100% 온라인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는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원생 다 갖다 쓰지 않느냐, 이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 로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보니까 질문이 한 20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좋아요를 많이 누른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Sorry. I had my future plans too. Go ahead. So I'm not going to suggest to a president or so. I'm just suggesting to every individual, and especially leaders in companies or leaders of the universities, to learn.
So what I mentioned earlier, there's different advantages, disadvantages in every country I've been so far.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in the future is to pick the best way to do things from each country.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So for example, what we are doing now, as I mentioned earlier, in Germany, the university is open. That's what we're doing. So if you come to our lab at SKQ, it's open to you. You can come in and you can interact. We have so many interns and they enjoy coming. They're not used like slaves, like you've heard in Can some I companies. Hanyang University student to send your company? Is okay? We had Hanyang students there being one? interns, yes. Okay. And so we train interns. We try to be open and teach and train and make this a win-win situation on both sides. So that's the German way. In US, what I really like is this focus on solving a problem and this easy way of collaborating between each other and just making something that's useful to society. I really enjoy that,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what I mentioned earlier. And the third thing, what I really loved in Korea,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take now to our other R&D centers, is what I found here at the partner universities we work with, SKKU, SNU, really, there's this interesting, maybe you have never thought about that, but this interesting combination. You find often a very creative young professors team and a more senior professor who comes from industry. That combination of somebody who is creative, has the craziest ideas, and somebody who's down to earth and has the equipment to run a process that's which he learned from Samsung, LG, and so on. These two professors together, they are a powerhouse. They can do really, really great work, and then together, a three-party collaboration. We've tried that, and that really works out very well, and that's a concept we're taking also in,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establish now in Germany and in the US as well. So learn from each other, try to find where's the really advantage over other systems, and then take that in and forget about all the bad thing and just do the good part, right? And then maybe one thing I want to say to the lawmakers is what we need is an industry or society-university partnership 4.0. In the past, it's been all like, we give you this, you give us this. This is outdated. This is outdated. What we need is an integrated partnership which solves all this problem at the same time. Talent development can be done at the same time that we do great projects in research. And the curriculum can be modified as we go at the same way. So do this all together, and just don't do things separately. If people are smart, let them design the whole thing. Let them design a useful partnership, include 2-3 universities, 2-3 companies, and lawmakers, and maybe a funding institute, and then just generate this partnership 4.0 that's fully integrated and solves many problems at the same time. It will be way more efficient, way more effective, and at the end, everybody wins. It will be faster, the students will be well trained on useful subjects, and it comes down to what I started off with. If the topic we work on is exciting to everybody, if it's if it's society relevant, then it will be of use to everybody. It will train, it will educate, and will bring profit to a company who works on that project. I think that will be the partnership 4.0 that I'm looking forward to. 네. 두 개 질문을 좀 서머리 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요거를 누르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김우승 총장님과 마크 슈레더에게 가는 질문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의 대부분은 이공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인문 사회 계통 (Humanity and Social Science에 있어서의 산학 협력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은 김우승 총장님과 마크 슈레더에게 가고요. 그 다음 질문은 김소영 박사님과 마준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스탠포드하고 칭화대는
top ranked university, 아주 좋은 대학이다. Just normal university, local university, 아주 보통의 대학들은 어떻게 산학협력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아주 좋은 사례, 스탠포드, 칭화만 얘기해줬기 때문에 기타 다른 대학들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참말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두 분이 김우순 총장님하고 마크 슈레더, sorry, 1 minute talk, please. 오케이. 예, 그 인문사회,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인력 양성이고요. 산학연계 인력 양성, 산학연계 R&D, 그다음에 인력 교류입니다. 인력 교류 세 가지 범주인데 그 인문사회계 산학협력도 아까 말씀드린 ICPBL은 인문사회계가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학과가 디즈니 코리아에서 문제를 받아서 하고요. 토니 몰리엘에서 그 감성 디자인 그 교과목에 문제를 줘서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16주 하는 겁니다. 16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공이 다 사회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문사회계라고 못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프로젝트 측면에서 뭐 몇 억짜리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으나 저는 어느 기관, 그러니까 산업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인더스트리는 소사이어티를 다 포함하는 광의 개념의 산입니다. 그래서 공대하고 지금 보면 ICPBL은 인문사회계열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캡스톤 디자인을 쳐보세요. 영문과가 캡스톤 디자인하는 대학이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블릭 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캡스톤 디자인을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공공사회, 예를 들어서 갈등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가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니까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해가지고 캡스톤 디자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사회계열, 공대, 산업체 다 똑같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ark, not engineering, humanity and society. Yeah, so that, obviously that's a difficult question for somebody who works in a chemical company, but we have a few examples actually. So it's about consumer feedback. So we actually have studies. How can we understand the computer feeling? How can we understand the consumer feeling better? And we have actually projects ongoing in the area of cosmetics. So BASF actually provides probably the greenest supplier to the cosmetic industry. We have natural oil-based raw materials to make cosmetic products. And we are launching these kind of projects where we're trying to better understand how is sensation, how is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feeling on the skin and the brain, and really basically doing interviews. What are the right interviews that we can do with customers that we get a better feedback if we are doing the right products? Because cosmetic is it's something that is quite central. It's not really science, and those things work quite well. What else we do is basically, if you think about our internship program, the interns are taught when they come to us, they are taught to not just be a machine, be an engineer and run projects. In my company, we don't have a magne. We don't have that. The youngest person will get responsibility. Even the intern, we'll give them responsibilities, and I'll have them in my office, and I'll tell them, look, you got 2 months, and then I'll give you a responsibility, and you will work on those. And initially they're very scared. Wow, what's going to happen with me, and if I fail? And I said, don't worry. And after 6 months training, they're different people. They're wow, I'm going to go out there and do something. And so is that humanity? I think so. It's still training chemists to be more, to get a humanities studies and a social study. But that's, I think, one contribution we have. If that answers your question, I hope so. Someone from a local university in China come to you. Tsinghua University, that's great.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at? Then what would be your answer? I think we have a program to help local university
to promote their academic level. And for example, we have a program to help Qinghai University, which is a normal university in the north part of China. Every year we sign people to work in that university, and from the president level to the school level. So we have this project for, I think, close to 10 years. We help them to promote the university, their training course, and also their connections with the local industry and the local government. So I think that is the one way Tsinghua offer this contribution to help this local, because this is a government program. Not only Tsinghua, I think Beijing University, other university like Shanghai Jiao Tong and the big universities, they all have this kind of program to help the normal university. Is that the question you ask, or is a different one? It's good. Thank you. Okay. 김 박사님 어때요? 스탠포드 말고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이건 두 가지 좀 재미난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탠포드 내에서도 사실 공대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철학과, 사회학과 되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매시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시업 이제 음악에서 나온 컨셉인데,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하고 힙합하고 이제 섞였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DJ들이 사실 그렇게 음악 만들 때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음악을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시업 그런 그랜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탠포드와 다른 학교와 이제 콜라보레이션 펀드로 저희가 그게 내부에 주어지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다른 과와 콜라보레이션, 뭐 저희도 음악과가 있거든요. 음악과와 뭐 의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로 따지면은 스탠포드와 정말 이제 스탠포드하고 일해보지 않았던 그런 학교하고 같이 일해보는 이런 매시업 그랜트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노베이션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매시업, 그런 또는 굉장히 크레이지한 그런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다, 업사이드 다운에서 나온다, 그런 거를 믿고 이렇게 한번 맡겨보는 그랜트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약 답을 한다면,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수하고 그 지역의 대학 수하고 그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고요. 그 지역의 대학 수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1인당 소득하고도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역의